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래가지고 그 눈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눈의 이물감, 충혈, 눈부심 등과 같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시나 굴절 이상, 수정체의 그런 조절 장애, IT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의한 망막 변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분간 눈을 깜빡이는 횟수, 이 횟수가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눈에 이제 건조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휴식을 취할 때에는 1분 동안 눈을 한 20회 정도 깜빡거리는데, 독서를 할 때는 10회로 줄게 되고요. 또 VDT 작업, 스마트폰을 보신다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분당 깜빡거리는 횟수가 8회로 줄게 됩니다. 눈물막이 유지되는 시간도 이제 안구 건조증과 관련이 깊은데요. 휴식했을 때는 11.5초가 유지되는데 VDT 작업을 할 때는 6.1초 정도로 이 눈물막이 유지되는 시간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VDT 증후군,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DT 사용이 길어지면서 그런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황반 변성과 같은 그런 눈 관련 건강 문제도 이제 이른 나이에 나타나고 또 환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부터 핸드폰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이제 가짜 근시가 생겨요. 가성 근시가 생기는데 이 가성 근시는 진성 근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을 잠들기 직전까지 보신다거나 혹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성근시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가까운 곳에 이제 집중해서 보다가 먼 곳을 보게 되면은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성근시라고 해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가 되는데 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나이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사용하게 한 다음에 시력을 측정하고 그럼 시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10대 같은 경우에는 시력 회복 시간이 50분 정도 됐고요. 20대는 1시간 30분, 30대는 2시간 이렇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성근시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진성근시로 악화가 됐고요. 또 혹은 망막 변성이라든가 안구 건조증 같은 이런 안과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에는 15분 동안 사용하시면 3분 동안은 휴식을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안구를 이렇게 움직이는 또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안구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눈 피로도가 있는 성인에게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식물 복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시약을 처치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눈 관련 피로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또 눈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비문증이라고 있어요. 이 비문증이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늘을 보면은 얇은 벌레 같은 것들이 물체가 이제 떠다니는 이러한 증상을 이제 비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구는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로 차 있는데 이 수분과 어떤 섬유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젤리 모양의 조직인데요. 이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이제 수분하고 이 섬유질이 분리가 되면서 그 섬유질이 뭉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벌레 모양처럼 보이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비문증입니다. 떠다니는 벌레 같은 모양의 물체가 더 많아진다거나 번갯불처럼 번쩍하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에서든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또는 이제 암점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번쩍거림이나 침침함이 더 심해졌다. 그럴 경우에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안압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야가 바깥쪽에서부터 점점 좁아지게 되면 녹내장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태에 단백질이 축적돼서 시야가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황반은 망막에 상이 맺히는 망막,
눈의 안구 뒤쪽이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앙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아니면 가운데부터 암점이 생겨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이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눈 건강 2편을 통해서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